안녕하세요. 팀 현문연답 최종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명 및 팀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교육 현장의 맥락과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학과 학부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전공과 관심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질문이 현명한 대답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현문현답이라는 팀명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16회 CCP SK CNC 기획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효율적 IT 디바이스 교육 방법 도출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어진 기획 주제에서 교육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를 노인 학습자로 구체화하였고 이들을 위한 효율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노인 학습자를 학습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표상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정보화와 고령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보화에 있어 선진국가 중 하나이고 한국 사회의 기술력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또한 2025년 고령인구 구성비가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늘고 있음에도 많은 노인들이 정보화의 수혜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가 정보화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술적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과 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운영 과정을 조망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분야 여러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입니다. 저희의 연구 과정은 크게 사전조사 및 과제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면담 결과 분석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화면의 3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문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선행 연구는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이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며 교육기관의 실무자, 전문가나 강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교육의 과제나 개선 방안을 조명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디지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나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디지털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요인들을 현장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분석한 과제를 기반으로 면담 목적을 구체화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지 내 기술적 어려움, 노인 학습자가 갖는 신체적, 인지적 특성,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및 방법, 강사 인력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질문지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컨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두 곳의 평생학습관, 두 곳의 현장 실무자, 교육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이해관계자 면담은 7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이렇게 모은 자료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그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형태를 구체화하여 교재 및 교구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이해관계자 면담 이후 저희 팀은 연구 진행 방향에 있어 여러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미 기존 교재들이 훌륭한 퀄리티로 개발되어 있었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사례가 마땅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실무적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인식을 바탕으로 노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제언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연구 방향성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1차 면담 기간 및 새로운 기관들과 컨택하여 2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면담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수합하고자 비대면 서면 방식의 면담 역시도 병행하였으며 총 9곳의 평생학습 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및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면담 결과를 최종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1, 2차 면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전사 및 검토하여 학습자, 강사, 교육 환경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들을 분류하여 저희의 연구 결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도출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학습자의 경우 세 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학습자의 신체 인지적 특성으로는 감각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있었습니다. 학습자의 감각기능 저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어렵게 함에 따라 디지털 교육의 장애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기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는 기억력의 감퇴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렇기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의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특성에서는 학습 동기, 불안감, 거부감이 핵심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동기의 경우 디지털 기기 숙달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 학습자들은 디지털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금융거래 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감을 체계적 교육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 학습자들은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교육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의 관심 분야가 제한되어 있기에 새로운 분야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고립감과 전통적 성 역할로 인한 여성 문해 학습자의 소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학습자들은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대인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디지털화 서비스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문해 학습자의 경우 과거의 제한된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 기회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해력과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인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이 중 강사의 역량은 교수 설계 역량과 학습자 이해 소통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 설계 측면에서 요구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배려하여 학습자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요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 학습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 요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러한 변화에 맞는 요구 분석은 강사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량 역시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은 학습자의 참여와 직결되는 요인이기에 노인 디지털 교육 강사에게 있어 핵심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이해 소통 역량에 있어서는 노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학습자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노인 학습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강사 선발 절차에서는 기존 강사를 섭외하는, 즉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인력풀 내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방법, 자체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었습니다.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강사 공동체 형성 등의 방법이 이루어졌으며,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자 수당을 지급하거나 주기적으로 재선발하는 방법 역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 연령과 관련하여 60, 70대의 노인 강사와 20대 대학생 강사의 효율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노인 강사의 경우 학습자와 비슷한 나이로 소통과 공감의 용이성이 있는데 반해 디지털 역량의 부족과 학습자들의 젊은 강사 선호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강사의 경우 학습자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교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 장소의 경우 코로나19 시절 비대면 학습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학습자들에게 비대면 학습 시스템이 장애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대면 학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노인 학습자의 저하된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거점 장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강사와 학습자 모두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긴 시간, 긴 호흡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담당자에 따라 소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있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교육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상반된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인원의 경우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적 소통과 상호작용에 용이한 1대1 소그룹 형태의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용 가능한 주강사의 수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보조 강사의 적극적 활용으로 강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에서는 세 가지의 고려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과정에서 반복학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위한 수단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전자책과 같은 보조수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배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 형태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노인학습자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평생학습관에서는 학습자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학습 동기와 학습 참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습자 네트워크의 형성이 노인 디지털 교육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 얻어낸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 범주, 17개의 개념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노인 디지털 교육 개발 운영에 대한 10가지의 제언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학습자 차원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설계의 필요성,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프로그램 조정, 학습자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제언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사 차원에서는 강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강사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제언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반복학습과 실습 중심 교육과정, 교육장소 접근성과 학습 환경의 개선,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교육 개발 운영 시에 제언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가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정 지역, 특히 서울 지역과 해당 지역의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학습자의 공통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개별적 요구와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노인 디지털 교육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표본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행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결과와 한계점을 끝으로 팀 현문연답 최종 보고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